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진짜 이유 5가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흔히 우리는 가족이니까, 친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 타인을 쉽게 허락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너무 쉽게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침해와 갈등이 때로는 낯선 사람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평생 일군 재산과 힘들게 얻은 노년의 평화가 이 가까운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심리학적 안정, 재산 보호,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도 반드시 집안 경계를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5가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집안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중요한 정보를 잊지 마십시오. 제1이유, 사적 공간의 붕괴가 낳는 평온함 상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들릴 때 이 사적 공간이 붕괴되면서 당신의 심리적 평온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1. 경계의 붕괴가 불러오는 스트레스 증폭. 우리는 집에서 옷차림, 행동, 감정을 모두 풀어놓고 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 동안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집에 상주하거나 너무 자주 방문하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이 젊을 때보다 낮습니다. 지속적인 타인의 존재는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와 수면 장애로 이어져 건강을 해칩니다. 쉬어야 할 공간의 업무 공간화, 특히 자녀들이 집에 자주 오거나 머물 때 그들의 요구, 잔소리, 조언 등을 들으면서 집이 심리적으로 쉬는 곳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공간으로 변질됩니다. 2. 혼자만의 시간 상실과 자아, 존중감 저하. 노년기에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고독이 심리적 영양소와 같습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취미에 몰두하며 자아를 정립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집에 있다면 이 고독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자녀나 형제가 잠시 머물더라도 당신의 생활 공간 침실, 서재과 완전히 분리된 손님 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간적 분리를 통해 당신의 심리적 평화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집의 경계선은 곧 나의 경계선입니다. 제2이유, 재산 정보에 노출이 낳는 탐욕의 침입. 가까운 사람에게 집을 함부로 열어줄 때 가장 위험하게 노출되는 것은 당신의 재산 정보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번째 이유입니다. 1. 집안 분위기로 파악되는 노후 자금 규모.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집에 드나들며 가구의 상태, 사용하는 전자제품, 주택의 크기와 위치 등 집안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 자금 규모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그 정보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가난해 보인다면 나중에 내가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관계에 독이 됩니다. 2. 유혹의 통로가 되는 집안 환경.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현물, 자산 귀금 속 현금, 고가 미술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도난의 위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당신이 치매나 인지, 능력 저하를 겪을 때 재산 갈취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나 자녀들이 당신의 집에 상주할 때 그들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눠야 할 재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유산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당신의 재산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3이유, 생활 방식에 충돌이 낳는 관계 파탄.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활 방식의 충돌입니다. 각자 수십 년간 독립된 삶을 살아온 노년기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1. 습관은 타협 불가능한 정체성이다. 60세 이후에 개인적인 습관,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청소 방식, TV 시청 선호는 수십 년간 굳어진 타협 불가능한 정체성과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집에 머물 때 이 모든 습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왜 밤늦게 TV를 보느냐? 왜 아침에 시끄럽게 움직이느냐? 왜 냉장고의 물건을 내 방식대로 건드리느냐와 같은 사소한 충돌이 쌓여 결국 폭발적인 감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 와서 손님이 아닌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부모의 생활 방식에 대해 잔소리를 시작할 때 관계는 파탄납니다. 2.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증폭되는 공간. 디지털 습관 충돌. 자녀 세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소음,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등은 부모 세대에게는 무례함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부모의 반복적인 습관은 자녀들에게 답답함으로 느껴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장기간 머물러야 한다면 숙박비를 받고 호텔처럼 엄격한 규칙, 개인 공간 존중, 공동 공간 사용 시간 명확화를 정해야 합니다. 규칙이 없는 호의는 반드시 관계의 파탄을 부릅니다. 제4이유, 돌봄의 부담이 관계의 짐으로 변질.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집에 상주하는 이유가 돌봄과 관련될 때 그 관계는 가장 빠르게 짐으로 변질됩니다. 돌봄은 희생을 요구하고 이 희생이 곧 관계에 대한 원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1. 돌봄의 주체가 불명확할 때의 비극. 아픈 형제나 자녀를 집에 들여 돌보게 될 때 돌봄의 주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신이 홀로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봄 과정에서 겪는 수면 부족, 신체적 피로, 경제적 소진 등은 돌봄 대상에 대한 원망으로 축적됩니다. 이는 나중에 그들이 떠난 후에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라는 감정적 앙금으로 남아 관계를 영원히 멀어지게 합니다. 2. 존엄성 상실과 피보호자의 심리. 환자라는 역할 고착화. 가까운 사람의 집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고 피보호자의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받는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전문 기관과의 협력. 형제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는 전문 요양시설이나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관계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내 집에 가두는 것은 모두에게 비극을 초래합니다. 제5이유,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의 방해. 노년기에는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응급 질환, 화재,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오히려 이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1. 구조 요청의 주체 혼란. 당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당황하거나 상황을 오판하여 구조 요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침착함을 잃기 쉽습니다. 응급 상황 시 구급대원이나 병원 관계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민감한 개인 정보, 약물, 병력, 재산 관련 서류가 가까운 사람에 의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안전 시스템의 무력화. 노인들은 홀로 살면서도 비상벨, 자동 잠금 장치 혹은 가족에게 알리는 특정 신호 등 나만의 비상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이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오작동하여 진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까운 사람이 머무를 때도 당신은 혼자 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 연락망, 약물 보관, 귀중품 보관 등은 철저히 당신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경고한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심리적 평온, 재산 보호, 관계 유지, 돌봄 부담 방지,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의 안전은 모두 당신의 집안 경계선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 오래, 더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적 공간은 철저히 보호하십시오. 재산 정보는 가족에게도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생활 습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규칙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역입니다. 이 성역을 외부의 침입 가까운 사람의 무례함이든 탐욕이든으로부터 지켜내야 당신의 노년은 평화롭고 존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나는 이 5가지 이유를 명심하고 내 집의 평화를 지키겠다 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하고 안전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